고착 이론입니다. 고착 이론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건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하고 확정하면서 사실들을 근거로 사건을 정의합니다. 또 그에 대한 심각성과 좋고 나쁨을 보여주면서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를 고정한다는 의미에서 고착 이론이라 부릅니다. 이 이론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어로 투사된 사건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착 이론은 사건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며 4단계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단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계는 사실투사입니다. 주 질문은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을 정의하는 질문입니다. 사건의 성격은 그리고 그 의무는. 세 번째로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누가 영향을 주는가 혹은 받는가, 사회 어느 부분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 법 혹은 조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첫 단계 사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언어로 투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현실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머릿속에 영상이 돌아가도록 투사하여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재구성 작업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슈가 정말로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서술이나 진술은 허구입니다. 증거의 종류는 전에 제가 수사학 이론에서 소개한 증거의 종류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팩트를 찾으려는 질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음 질문들은 사건의 존재를 확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사고체계에 심어놓고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들을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먼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누가, 어떤 기관들이, 그리고 무엇이 관여되어 있나, 어떤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나, 관점은 아주 다양하겠죠. 어떻게 시작됐고 진행이 되었나, 그리고 끝이 어떻게 났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가 이득을 받는가, 손해를 봤나, 어떤 영향이 혹은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사건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스토리는 현실의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사건을 되돌리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어디서 자료를 얻었나? 제공되는 자료 혹은 증거들을 믿을 만한가? 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확증이 모아지고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고 나면 다음은 사건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가, 경제적인가, 법적인가, 도덕적인가, 교육적인가 등등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사건은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나? 어떤 권력, 사람, 단체들이 문제를 이야기했는가? 단체가 추구하는 활동과 목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특징들이 다른 사건에서도 발견이 되나? 사건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연관된 사건들이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나? 사건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사건의 정의를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신념, 도덕, 법적, 종교적 근거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으며 사건의 정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 혹은 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는 사건에 대한 연설자의 평가가 가미됩니다. 따라서 평가를 할 시에 그 평가의 기준이 확실해야 하고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사건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며 이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좋고 나쁨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을 평가함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나? 기준들을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합당한가? 사건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았나? 전반적으로 나쁜가 좋은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청중들이 알아야 할 만큼 심각한가? 심각성의 정도는? 사건의 어느 부분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하나? 누가 혹은 사회 어느 분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 문제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왜 혹은 어떻게 압력을 주고 있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인 향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을 세우는 일은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팩트 체크와 정의와 평가가 내려지고 난 후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대책과 수단은 수없이 제시될 수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정책과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입증되는 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누가,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나? 사건의 어느 부분들에 대해 살펴봐야 하나? 어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나? 어떤 대책들이 먼저 필요한가? 대책에 대한 실행은 가능한가? 실행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부분들에 대한 대책 실행이 선행돼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하는데 누가 혹은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도움 주는 단체는, 장애물은, 누가, 어느 단체가 해결책에 영향을 받는가?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는 그룹은 어느 것들이 있는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철학, 도덕, 개념, 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입니다. 이상 고착 이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착 이론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부분은 거짓과 사실을 가늠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하고 있고 사건에 내포된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밝히려면 반드시 연관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설사 사건 일부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청중에게 증명해 보여야 사실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후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실들을 모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사건의 전체를 사실로 인정받게 됩니다.